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잔소리 같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던 주택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은 없지만 이런 계약서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황은 아니고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먼저 자신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다고 표준 계약서처럼 생긴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가져온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 해지를 좀처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변경했다거나, 임대인이 가져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도 않았고 뭘 믿고 그런 계약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평소에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중개비까지 들여서 계약하기에는 돈이 좀 아깝다. 예전에 보니까는 행동이 괜찮았던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계약서도 알아서 잘 해왔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늦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들어서 계약을 수정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중개사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사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 발목을 분명히 잡게 됩니다. 소송을 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만큼 훨씬 어려운 소송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직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만큼 법적인 지식이 충분히 구비된 상태에서, 알아보실 만큼 다 알아본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대충 계약을 하셨다가는 정말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글쎄요, 이건 뭐 사실 상대방이 나를 작정하고 등쳐먹겠다고 달려든 경우라서 그렇게 작정하고 상대방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가 필수이고, 그러려면 검토를 위한 시간 및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을 많이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빨리 결정하도록 재촉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서 상대방이 내 편의를 봐서 계약서까지 직접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엄청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통 큰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멋지게 사인을 해주겠다. 지금 혹시 저를 저격하시는 건가요? 되게 찔리네요.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참. 농담이고요. 어쨌든 계약은 좀 신중해야겠죠? 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 계약을 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발 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시간을 버셨으면 계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아까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700원을 들여서 아까워하면 안 되는 그런 똑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700원 아끼려다가 7천만 원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진짜 직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제 새끼가 지금 왔고요. 꼬리. 네, 지금 저는 좋은 침대입니다. 네. 나는 호의로 시작한 계약인데 이렇게까지 귀찮고 번거롭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의로 시작한 계약이라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는 별로 반영되지 않아요. 뭐 약간 정상 참작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 남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사인한 계약서만 남거든요.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잔소리 같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소송 간다니까. 사실은 제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한나절을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 공들여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계약서를 일반적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면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 한 줄 끼워 넣는 것도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표준 계약서의 내용 자체를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뜯어 고친다? 상대방은 어지간하게 급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계약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나왔는데 계약 상대방이라고 나온 사람이 계약 해지 사항에 관리비 미납할 경우를 추가해 주시고요.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주 1회 계단 청소를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임차인의 경우에 2회 차임 연체 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차임 3회 연체 시 내용 증명 통지 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수정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듣기만 해도 좀 짜증나네요. 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 안 되겠다. 도망가자.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 조항을 괜히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안 좋게 보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특약사항으로 할 것인가가 남는 문제가 되는데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확인한다는 의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특약사항은 합의, 두 사람 간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대방의 설명을 요구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정할 때는 너무 한쪽의 입장만 강조를 하면은 상대방의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쪽은 양보를 하실 줄도 알아야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요. 합의란 결국 밀당이잖아요. 네. 세부적인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여러 이야기거리가 더 쌓이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많은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계약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하고 꼼꼼하게 적어놔도 그 계약의 당사자가 꽝이면 결국 그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루한 소송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계약서 가지고 될까 싶은 경우에도 사람만 괜찮으면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시는 것은 개개인의 안목과 인복이라서 여기에서 제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인가도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조항만 잔뜩 강조해도 껍데기 뿌린 지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슬기로운 임대차 계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